옛날 옛적 동양의 한 작은 마을에 맹자라는 이름을 지닌 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인간의 본성을 한 가지 비유로 설명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맹자는 마을 광장에 큰 구름처럼 둥글동 커다란 떡 하나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떡은 아주 특별한 떡입니다. 본래부터 달콤하고 부드러우며 누구든 이 떡을 먹으면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휩싸여 떡을 먹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맹자는 떡을 나누어주며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떡은 마치 우리의 본성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이와 같은 떡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떡을 잘 보존하고 다른 이상한 맛을 첨가하지 않아야 그 본래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한 젊은 청년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맹자 선생님,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그 떡이 상하거나 전혀 다른 맛을 내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맹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떡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떡은 저장 방법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떡을 깨끗한 곳에 두고 좋은 재료를 더한다면 꾸준히 맛있게 유지할 수 있지만 잘못 관리하면 떡이 상하거나 엉뚱한 재료가 섞여 원래의 맛을 잃게 되죠. 이때 한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손주를 돌볼 때 생각이 나는군요. 아이는 정말 순수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손주가 자라는 동안 어떻게 해야 그 순수함을 해치지 않을 수 있을지 항상 고민했었죠. 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로 태어나지만 주변 환경과 경험이 그들의 본성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역할은 그 떡을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하고 맛있게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맹자의 이야기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들은 떡 이야기를 자주 떠올리며 서로의 본성을 지켜주고 더욱 풍요롭게 하는 마을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마을은 사랑과 배려, 그리고 덕목이 넘치는 곳이 되어 그 떡들이 그 무엇보다 달콤하게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맹자의 떡 이야기와 성선설은 이렇게 오래도록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인간이 본래 선한 본성을 잊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 본성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물론 다소 엉뚱한 방법으로 실수를 하거나 가끔 본래의 맛이 아닌 것이 더해졌을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떡의 진정한 맛을 기억하며 다시 선한 본성을 찾곤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중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다오 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마을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으로 유명했지만 항상 지나치게 일을 하고 과로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논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끊임없이 잡초를 뽑고 작물을 돌보며 그것도 모자라 저녁이 되면 가축들을 돌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물은 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가축도 자주 병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노자에게 깊은 영향을 받은 현자로 고요하고도 평화로운 눈빛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원로라 부르며 그의 지혜를 존경했습니다. 원로는 마을 사람들의 계무이자연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사는 삶이 방식을 나누고 다녔습니다. 다오는 원로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불안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작물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다오는 원로에게 물었습니다. 원로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데리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연의 소리를 듣고 바람의 흐름을 느끼며 흙의 냄새를 맡아보라고 했습니다. 원로는 말했습니다. 자연은 너의 적이 아니다. 그저 그 흐름에 몸을 맡겨보게나? 다오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비가 많이 내린 뒤 그는 논밭에 물이 고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곧바로 물을 빼내려 했을 텐데 원로의 말이 떠올라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과거에는 그저 물을 빼내는 데만 급급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물이 고여있는 곳이 물이 필요했던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다오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당한 곳에 맡기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덕분에 그의 작물은 이전보다 더 윤택해졌고 가축들도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다오는 예전의 피로와 불안을 잊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다오는 무의자연의 참된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 지혜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다오의 삶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서도 계속 전해졌습니다. 그 후로 마을에서는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기보다 자연의 흐름을 믿고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흐름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은 다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마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 평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무의자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작은 마을에 철학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이름이 영수였고 그는 퇴계 이황의 철학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그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그 철학을 이해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재미있고 쉽게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여주세요. 오늘은 우주와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는 이기 원론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람들은 영수의 이야기 솜씨를 이미 알고 있었기에 무엇인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 것임을 기대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영수는 작은 단상을 만들어 그 위에 올라섰습니다. 이곳에 사는 김씨네 고양이와 이 신에게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영수가 묻자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김씨네 고양이 이름은 이리이고 이 신의 개 이름은 길입니다. 이 둘은 자주 마을을 돌아다니며 논쟁을 벌이곤 했답니다. 어느 날 이리와 길이는 자신들이 사는 세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서로 경쟁하게 되었죠.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고 영수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리는 말했어요. 세상 모든 것은 둘러보면 원리로 돌아가야 해. 모든 것에는 이치가 있고 그 이치가 바로 세상의 근본이지. 이리의 말을 들은 고양이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세상의 본질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길이는 이렇게 말했죠. 세상은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느껴봐야 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 물질이 바로 세계란다. 길이 이 말을 들은 게 친구들은 물리적인 세상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물질적 경험을 중시하기로 했습니다. 영수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리와 길이는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영수가 묻자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둘은 승패를 겨루기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리야, 너의 원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헤맸을 거야. 길이야, 너의 물질이 없었다면 우리는 현실을 마주할 수 없었을 거야. 이리와 길이는 결국 서로를 받아들이고 같은 길을 걷기로 했어요. 영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리와 길이는 서로 보완하며 우정을 키웠죠. 이게 바로 퇴계 이황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기이원론의 의미랍니다. 우리가 도덕적 삶을 살고 자기 수양을 할 때 이리의 원리와 길이의 물질 세상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 이후로 영수의 이야기는 마을 곳곳에 퍼졌고 사람들은 이리와 길이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영수는 퇴계 이황의 철학을 재미있게 설명했다는 자신감에 차 마을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평화로운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퇴계 이황의 이기 이원론은 작은 마을에서도 두루두루 이해되고 사랑받게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학자인 율곡 이이가 한양의 한 조용한 정원에서 제자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바람은 살랑살랑 불고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반짝이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 이이는 제자들에게 이통기국론에 대해 설명하기로 마음먹었다. 자, 오늘은 이통기국론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꾸나. 이이가 말했다. 제자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앉았다. 이는 말 그대로 리가 통하고 기는 도판된다라는 뜻이네. 이는 무슨 의미일까? 한 제자가 손을 들어 대답했다. 선생님, 이는 만물의 보편적인 원리, 즉 진리나 본질은 모든 곳에 두루 퍼져 있지만 그것이 구현되는 모습은 각기 다르다는 뜻이 아닐까요? 이이는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네. 이를 잘 이해했군. 하지만 좀 더 실생활에 적용해보자면 이 이론은 어떻게 의미를 가질까? 다른 제자가 나섰다. 선생님, 예를 들어 사람은 모두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가요? 맞네. 이이는 부연 설명했다. 이것이 바로 이통기국론의 핵심이네. 의도나 본질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결국 구체적인 기, 즉 환경이나 상황에 달려있는 셈이지. 이때 제자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을 던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점심을 굶는 것도 보편적인 먹을 권리는 있지만 기의 제한 때문에 그런 거겠죠?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지만 이이는 그 유머 속에 담긴 진지한 질문을 놓치지 않았다. 하하,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 우리의 점심을 책임질 음식이 준비되지 못한 것은 어떤 기의 흐름이 막혔기 때문이겠지.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야. 이이는 이렇게 말을 이으면서 음식 공급의 문제도 결국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제자들에게 강조했다. 보편적인 원리인 백성의 복지를 위해 실제로 정책을 구현할 때는 구체적인 상황과 환경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 접근해야 하네. 그것이 바로 리가 길을 통해 현실화되는 방법이니까. 이이와 제자들은 그날 산책을 통해 일상의 소소한 불편함조차 이론적으로 사고하며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간을 보냈다. 결국 그들의 배고픔도 한두 명의 제자가 서둘러 나가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면서 해결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통기국론은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그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 나갔다.
그날이 지나고 제자들은 이론과 현실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나아가 조선이라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고민은 그들의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 삶이 실제적인 지침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